윤석열 김건희가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가 결국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윤 대통령 부부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용산도 지금 초긴장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시민TV는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도 부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명태균 씨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한 가운데 뉴스토마토 쪽은 보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해줘서 고맙다며 이번 고소를 대통령실이 계속 밀고 나가게 할까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는 허위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19일 명시는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5일자 기사,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을 작성한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보면 A 의원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지역구 변경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실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고요. B 의원은 명시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 씨가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명시는 고소장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이 아니라 김 여사와 자신 간 텔레그램이라고 주장했고요. D 씨는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뉴스토마토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와 명 씨의 텔레그램에는 지역구를 김해로 이동하라는 내용이나 대통령실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 없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해줄 힘이 없다고 해서 명 씨가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은 명 씨의 법적 대응을 두고 고소를 하게 되면 서로 증거를 밝히면서 사실 관계들이 법정에서도 나오게 되니 감사하다며 아직 보도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성 국장은 이어 지금 제일 곤란한 건 대통령실이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실이 과연 고소를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명 씨가 D 씨가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부분에 대해 김 국장은 D 씨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정확한 워딩으로 그대로 인용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김건희 김영선 텔레그램이 아니라 김건희 명태균 텔레그램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국장은 그러면 이준석 등 현역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보도 내용에 허위는 없다고 반박하며 본인 육성이 다 나왔는데 무슨 허위냐고 반문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19일 후속 보도를 통해 명 씨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 씨는 22대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 배제 소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난 2월 18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라고 했습니다. 또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9분 이 씨와 통화해서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대라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윤핵관으로 불리던 2명의 국회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을 공천하도록 공관위를 압박했지만 명 씨가 이를 뒤집었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됐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일 뉴스원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취재기자가 앞으로도 보도할 거리가 많다며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일 박형광 뉴스토마토 기자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박지훈의 뉴스인 사이다에 출연했는데요. 후속 보도 관련 질문에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 기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남아있는 취재 포인트, 보도할 거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가 개혁신당은 텔레그램을 왜 폭로하지 않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기자는 개인적 추측임을 전제하면서 텔레그램이 파괴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 텔레그램을 공개하더라도 개혁신당에 이득될 게 없다며 당시 여당에는 김건희 리스크가 있었는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리스크를 잘라낼 계기, 즉 한동훈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례1번제안 얘기할 것도 없이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까란 상대도 안 해버렸는데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김영선 전 의원이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의 배우자는 집에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당신이 개혁신당 비례가 되면 개혁신당 망한다며 그 말 꺼내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기사의 파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박 기자는 잘 모르겠다며 취재한 대로 기사를 썼고
주권자 시청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국힘에서도 난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실패,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 등 여당 측 악재가 겹친 추석 연휴에 민심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분출됐다고 하죠.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등 소위 친윤계로 분류되는 원내 지도부에선 의료대란과 관련 의료계 책임을 강조하는 등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미 분열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9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성사가 거의 팔부능선에 와 있고 정부의 태도 변화만 일정 정도 이루어진다면 이건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다며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친한계 인사인 심 부총장이 이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심 부총장은 특히 정부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 여부에 대한 지난 12일 대통령실의 혼선을 짚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아침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논의 가능하다 했는데 오후 1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또 국무총리께서는 논의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뭔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입장을 분명히 정하면 그러면 저는 협의체 출범 가능성은 거의 굉장히 90% 이상으로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친한계 지도부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정부의 대응이 발언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서로 다른 수위와 내용을 얘기들을 했다. 그래서 더 큰 혼란을 자아낸 부분이 있다고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제로베이스에서 얘기하자는 것도 처음에는 죽어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면서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 또 바꾸고 그랬지 않나라며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한 측면이 있기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가 한사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2025년은 이미 수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아마 어느 누가 와도 대통령이라도 그걸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제로 올리는 것도 못한다는 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의제를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대화를 하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연휴 동안 하락세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 부총장은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해둔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조차 확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동향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라며 어떻게 들으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거니까 좀 가려서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 혼자 마을을 꾸려서 마을 이장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분수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을 꾸역꾸역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제발 내려오라 이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